입시의 불균형이 해소되는 그날까지 입시는 이쌤의 이도원입니다. 오늘은 입시의 바이블 3강 논술 전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논술 전형에 대해서 학교별로 진행되는 기출문제 분석까지 하기에는 입시의 바이블이 이제 10분 동안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2학년도 대입에 있어서 논술 전형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논술 전형을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조금은 이제 지원 꿀팁에 대해서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논술 전형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아셔야 되는데, 논술 전형은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문제를 제공하는 그 논술 시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논술 시험과 별개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형성해 놓은 학교들이 많아서 내가 논술을 준비한다 라고 하면 수능까지도 공부를 병행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학교들이 이제 교과 등급이 점수화돼서 환산 점수로 진행되는 학교들도 있는데, 교과 등급 간의 차이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뭐 1등급 학생부터 5등급 학생들이 그 학교에 지원을 하더라도 이 4, 5등급 학생들이 논술 시험만 더 잘 보게 되면 충분히 역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논술 시험을 준비한다라고 하면 다른 것보다도 학교별로 진행하는 그 논술 시험을 어느 정도로 좀 잘 가져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분석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이러한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가 흔히 이제 정시만을 준비하는 정시 파이터들에게 있어서 이 논술 전형의 경우는 굉장히 매력적인 수시카드가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 이제 정시 파이터들, 우리 한번 솔직하게 이야기해 봤을 때 왜 내가 정시 파이터가 됐을까? 다시 한번 되돌아간다라고 하면 우리가 1, 2학년 때 내신이 조금 안 나왔거나 또는 성적 관리를 안 했거나 비교과 관리를 안 해서 나는 이미 꿈이 난 인서울 상위권 대학을 가야 되는데 내 내신으로는 수시카드 쓸 수 있는 게 없어. 그래서 나는 차라리 수능 공부 열심히 해서 더 좋은 학교 갈 거야. 약간 이런 마음 때문에 실제로 고1, 고2 학생들이 많은 학생들이 수능만 준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고3이 딱 되면 그래도 수시가 6장이나 있으니까 내가 학생부 종합, 교과 안 돼. 그러면 논술 전형 한번 써볼까? 어차피 논술은 내가 내신이 낮아도 논술 시험만 잘 보면 된대. 그리고 내가 논술학원에 상담을 받으러 갔더니 또는 학교 담임 선생님이랑 상담을 했더니 야, 너는 논술에 좀 재능이 있는 것 같아. 야, 너는 수능을 좀 준비를 했으니까 선생님 생각에는 어차피 논술은 수능에서 심화의 그런 느낌을 가져가는 거야. 야, 우리 논술 좀만 공부해보자. 이런 달콤한 말들에 현혹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수시 6개의 카드를 논술 6개로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논술의 경쟁률 자체가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40대 1, 50대 1, 더 넘어서 진짜 70대 1까지 나오는 경우도 작년에 있었습니다.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 아까 제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논술 전형에 형성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많은 학생들이 실제 수능 최저를 맞추지 못해서 실질 경쟁률 자체를 굉장히 낮춰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정말 아이러니하게 논술을 지원하는 학생들을 대체적으로 본다면 수능만 준비했던 정시 파이터 학생들이 많은데, 문제는 그럼 당연히 수능만 준비를 했기 때문에 수능 등급은 잘 나와서 내가 지원하는 학교에서 이렇게 좀 제시하는 그런 수능 최저를 당연히 넘을 수 있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 학생들이 수시 원서를 이제 논술 전형으로 쓰게 되면 그때부터 마음이 좀 싱숭생숭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뭔가 그 전에는 내가 논술 전형에 대해서 크게 생각하진 않았는데 막상 원서를 써보니까 여기에 붙을 것 같네? 내가 좀만 더 공부하면 논술 시험에서도 뭔가 가능성이 있을 것 같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수능만 집중했던 학생이 수능 공부를 안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이제 지원한 논술 전형에 다 떨어지고 그 망한 수능 점수로 정시 원서를 넣게 됩니다. 만족스럽지 못한 학생들은 재수를 하게 되는 거죠. 아마 지금 이 영상 보고 계시는 재수생분들은 공감하시는 학생들 굉장히 많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논술 전형이 어떤 것인지를 지금 살펴봤으니 이제 2022학년도 대입에 있어서 논술 전형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기존에 이제 작년에 적성고사를 실시를 했던 가천대학교,
고려대 세종 캠퍼스 그리고 수원대학교에서 이제 논술 전형을 신설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신설된 학생들이 한 1,700명 정도 되는데 논술 전형의 전체 모집 인원은 사실 좀 감소됐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설된 대학들 제외시킨다라고 했을 때 기존에 이제 형성되어 있던 논술 전형의 인원수가 많이 감소됐다라는 거죠.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원래 논술 전형을 희망을 했던 학생들이 많아서 경쟁률이 굉장히 높았는데 올해는 더 높아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입시에서 뭐 100%라는 건 없지만 아마 올해는 논술 전형의 그런 경쟁률 자체가 좀 더 높아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수리 논술 실시하는 대학들에 있어서 어떤 영역에서 수리 논술이 좀 나오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희망하는 그 지원 대학의 모집 요강을 꼭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자, 네 번째는 우리 학생들이 지원하는 대학별로 논술 시험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를 꼭 파악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인문사회 계열 학생들의 경우는 이제 뭐 언어 논술로 진행되고 또 수리 논술, 특히 이제 통계도표를 활용을 하는지 또는 수학적 개념이 추가가 되는지를 이게 학교들에 따라서 진행되는 방식들이 다 다릅니다. 자연 계열의 논술은 기본적으로 대다수의 학교가 수리 논술을 좀 추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과학 논술이 있냐 없냐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 주셔야 되는데 과학 과목이 뭐 선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좀 시험 볼 수 있게 진행되는 학교들도 있는데 지정되어 있는 학교들이 있다라는 점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다음은 2022학년도 논술 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몇 가지 꿀팁을 가져왔습니다. 자, 첫 번째는 학생들 자신의 그런 객관적인 위치 파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게 좀 두 가지로 해석되어질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 학생들 사실 알잖아요. 내가 어느 정도 대학이 상향 라인이고 하향 라인으로 잡히는지. 상향이라고 하니까 우주 상향을 쓴다라는 거죠. 그냥 정말 과도한 학교들을 라인들을 논술로 가져간다라는 거죠. 근데 그거는 실제로 합격을 결정 지을 때 굉장히 학생들에게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수도권 대학 정도 갈 수 있는 학생인데 왜 성균관대학교 논술을 집어넣고 왜 중앙대학교 논술을 집어넣냐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 수준에서 어느 정도까지 상향 라인에 있는 학교들의 논술 전형을 넣더라도 그런 학교들을 넣어야지 학생들이 합격할 수 있는 거지. 사실 뭐 성균관대학교나 중앙대학교 이런 상위권 대학교의 논술 시험이 쉽지는 않겠죠. 모든 학생들이 다 풀 수 있게끔 내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자신의 그런 객관적인 그런 수준, 상황들을 인지하셔야 됩니다. 이제 인정을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형성되어 있는 학교들도 많은데 내가 논술을 그냥 넣어서 논술만 잘 본다고 여러분들을 뽑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수능 최저도 못 맞출 것 같으면 사실은 좀 과감하게 그냥 포기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아니 선생님, 논술 전형 이야기하시면서 포기하라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학생들이 논술을 쓰면 논술에 괜히 그런 좀 희망? 그런 기대 심리 때문에 학생들이 수능 공부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가능성이 좀 없는 친구들에게 논술 전형을 추천해 주기보다는 수능 공부 최선을 다해서 해서 차라리 정시로 대학을 가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논술을 꼭 써야겠다라고 한다면 수능 최저를 꼭 잘 맞춰줄 수 있게끔 수능 공부도 병행해 주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논술 시험의 장점이죠. 이제 수능일을 기준으로 논술 시험이 전에 있는 학교들도 있고 수능일 후에 있는 학교들이 있어서 전략적으로 좀 배치시킬 수 있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진짜 꿀팁인데 그러니까 입학처 사이트 들어가 보시면 그 입학처에서 공지를 합니다. 뭐 우리 모의 논술이 이렇게 진행되니까 뭐 언제까지 지원해 주세요. 모의 논술을 이렇게 진행하는 그런 출제자들은 실제 그 논술 시험의 출제자들과 같은 출제자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서 모의 논술을 보게 되면 아무래도 정말 큰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입학처에 가보시면 여러분 학교들마다 이제 선행학습 영향평가라는 그런 약간 보고서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 보고서를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논술 문제와 이제 그런 왜 문제를 그렇게 출제를 했는지
그리고 좀 예시 답안 같은 거를 상세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논술 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경우는 이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꼭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내가 이제 인문계열에 지원을 하겠다라는 학생들은 사회 과목과 관련된 그런 교과서들을 좀 개념 위주로 정리를 해 주시는 게 중요한데, 그 이유가 이제 정부에서 대학들에게 이제 학교, 고등학교 범위 내에서 출제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대학 입장에서는 이제 그 논술 그런 제시문이라든지 이런 개념적인 요소들을 실제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을 많이 가져옵니다. 그래서 내가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배우는 그런 사회 과목들에 대한 그런 교과서랑 개념 정리가 들어간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제시문에 대해서 이해하는데 그런 이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자연계열의 학생들 같은 경우는 수학과 과학 능력이 정말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수능 성적도 뭐 수학이라든지 과학이 점수가 잘 나오는 학생들이 자연계열 이 수리논술 같은 경우는 잘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좀 객관적으로 내가 수학 능력이 좀 있나? 과학 능력이 좀 있나? 이거 알잖아요, 여러분. 이제 고3이니까. 자, 마지막 꿀팁은 답안지 작성 시에 여러분들이 글씨를 잘 쓰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까지 좀 이야기를 해야 되나 싶었는데 의외로 학생들이 답안지에 대해서 그냥 빠르게 쓰려고 하다 보니까 글씨를 엉망으로 쓰는 학생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답안지는 사람이 채점한다라는 거를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이제 논술 전형을 준비하는 여러분들에게 좀 해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자, 논술 전형도 결국에는 입시 전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준비해야 뽑힐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 로또가 아닙니다. 로또는요, 제가 이제 복권방에 가가지고 그 로또 돈 주고 사면은 정말 당첨될 확률이 진짜 이만큼이라도 있는데, 논술은 첫 번째 내가 논술 문제 못 풀면요 끝입니다. 자, 두 번째는 학교에서 이제 제시한 수능 최저 못 맞췄다? 그러면 여러분들 절대 논술 잘 봐도 학교에서 안 뽑습니다. 대학교는요, 그 대학교 입학생 수준의 학업 역량이 있는 학생들을 선발하고 싶어 합니다. 어디에서요? 모든 입시 전형에서요. 내가 꼭 논술을 가져가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과감하게 수능에 올인해 주시는 것도 방법이고, 논술 전형을 가져가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그 학교에서 제공하는 그런 문제와 자료집 충분히 활용하셔서 꼭 입시에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쌤과 함께 2022학년도 입시의 바이블 논술 전형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여러분들 많은 도움 되셨나요? 도움 되셨다면 저희 입시는 이쌤 채널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저 이쌤은 앞으로도 더 유익한 정보 가지고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